하고 망하기도 한다니까요. 네. 저 이제 그 국민참여단 의견을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참여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 다들 저 할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해버리면 길게 얘기하는 만큼 뒷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요지만 얘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딴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발언을 희망하시는 국민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법무부 2030 청년자문단 정책분과장을 하고 있는 오상옥입니다. 저는 범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재 형사재판에 국한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민사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사회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이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들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지금 현재 민사는 하고 있을 텐데. 네, 저희가 한 게 대부분이 민사입니다. 행정 사건이나 이런 것도 해요? 행정 사건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 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 국선도 약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민사입니다. 형사 국선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지방의 경우 저 국선 변호인이 없는 지역이나 이럴 때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예,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뒷열 제일 뒤쪽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하고 산업부에서 청년 인턴하고 2030 자문단 활동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높은 경쟁률로 모집되고 있는 2030 자문단은 연임이 가능하고 타 위원회 활동가의 겸직 제한이 없어서 경력이 많은 소수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서류 단계부터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신입 경력 트랙 분리,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 아닌 청년 정책 토론 면접을 통해 도입해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청년 전체에 정치적인 색을 띄울 수 없게 적절한 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모집한 청와대 펠로우십의 취지와 같이 화려한 스펙보다 삶의 현장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체계 대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청년 인턴은 현재 청년 인턴도 높은 경쟁률로 돌아가고 있지만 부처별 편차가 심해 일부는 구체적인 업무 없이 방치되는 독서실 인턴, 강원도 양떼 목장에 방치된 양, 그리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 꽂아놓은 보리짝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의 인턴 업무 포지션을 엄격히 심사, 관리하고 익명 만족도 조사와 점검 사실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처우에는 실효성 있는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란 다음 인턴 활용을 금지하는 데 하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인턴들이 공감한 보기 좋았다는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청 분들이 오셨는데요. 2026년 1차 경찰청 청년 모집 내용처럼 코드, 근무 예정지, 인원, 담당 예상 업무처럼 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원하는 각 한 개 팀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청년들이 지원을 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 사업 등 큰 구분 코드로 뽑힌 뒤 팀을 배정받는 것보다 지원 시점부터 원하는 팀을 선택해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해야 보다 많은 청년이 공직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앞열에서 넥타이 매신 청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성과가 보고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 TF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송원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총리실에서 옆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이 총리실 분들이 여기에 꽤나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심종석 실장님은 제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저희 의견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AI와 SNS 발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외로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국조실에서도 자살과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WHO는 외로움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연간 약 87만 명이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를 흡연과 비만처럼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정책으로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부 전담 장관, 영어로 하면 Minister of Loneliness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고독사 예방법을 추진 근거로 해서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복지부 산하의 고독사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현재 제도는 고독사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고리운동 청년이나 중장년 우울 문제 같이 AI로 인해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여러 외로움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WHO 보고서 역시 외로움을 보건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인프라나 과학기술 등 다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복지부뿐만 아니라 최소 8개 부처에서 40개가 넘는 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부처나 지자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이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트래킹할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고리분등 및 외로움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을 하고, 다부처 심의 조정 기구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고 정책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다음 분도 한번 들어보죠. 네, 앞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기섭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신원조사 폐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모든 검사와 3급 이상 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진술서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제한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신원조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이 보안 업무 규정 36조 37조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국정원 직원에 관해서는 법률인 국가정보원 직원법 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원 직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의 35조 1항에서 법무부는 인권 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신원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정부기관에서 미안한데요. 예. 충분히 이제 얘기는 전달된 것 같아요. 신원조사하지 마라. 예. 그 위헌이다, 인권 침해다. 됐죠? 예.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다른 분. 네, 이번에는 여성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맨 앞에 가운데 여성 국민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특히 유창한 직업은 없는 일반 국민, 충남 아산에서 온 오해지라고 하는데요.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자해 경험자라서 자살 시도를 해서 보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비비고 음식 몇 개랑 햇밥 몇 개 주시면서 상담 8회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자살까지 시도를 해본 사람이 상담 8회만으로 그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상담 기간이 좀 더 길어서 내 속마음을 좀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건 되게 짧아요. 이거 제가
저 정성호 장관님, 저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주세요. 다큐를 보니까 범죄자가 교도관을 개똥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공권력에 힘을 주시고 범죄자가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가석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도소를 좀 더 지어서 걔네들이 가석방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사위랑 장관님이랑 카메라 없는 곳에서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아니면 누가 어쨌네 누가 저쨌네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리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네.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상담 늘리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 같네요. 네, 지금 복지부랑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리 충분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력 네. 충분히 증문해서 한다고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습니다. 예, 뭐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다른 분 아시죠? 네, 이 앞에 흰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화관광경영학과 김민성 학생입니다. 저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한 달 출범되었는데요. 근데 우선 행안부 관련 정책 질환이기도 하지만 문체부 관광정책 질환이기도 해서 행안부 질이기도 하고 문체부 질이기도 합니다. 전남 광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전 KDN, 한국농원투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일자리에서 전남 광주 지역 대학생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지역 인재를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 특별시가 되었으니까 더 지역 인재 대학생 TO를 더 확대하실 방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특히 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히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국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 강남 코엑스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에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이 많이 서울밖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관광산업 현실에서 전남 광주가 국제적으로 관광산업과 또 관광산업 중에서 컨벤션 산업으로 마이스 산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불어들이는 마이스 산업을 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관광 정책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도 있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참고할게요. 네, 또 다른 분. 네. 네, 뒤에 넥타이 배신 남성분 맨 먼저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총성에서 장애인 복지 현장 사회복지사로 사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네. 딱 현장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행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전국의 AI한테 전 국민들한테 드린다고 하였는데 국민용과 행정 업무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혹시 복지, 경찰, 소방 등 분야별로 전문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 개인정보 등 저작권에 대한 마크가 있는지 정부에 대한 그 AI가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안동댐에는 33%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삼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래에 해수 담수화 기술을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만 하고 있지 지금 현재는 저희 국내의 지역의 가뭄과 지역별로 물 수요까지 미래 예측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같이 청송이나 내륙 지방까지 물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렸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좀
저희는 뭐 오면 뭐 선물을 사진이랑 뭐 찍고 싶은데 뭐 카메라 보안 때문상으로 청와대로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뭐 증명사진도 없고 뭐 왔다고 얘기하면 뭐 KTV에서 뭐 방송했다 이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또 사인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거는 다른 부처 소관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그냥 참고하기로 하고, 인공지능은 각 부처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통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또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앞에 여성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각 부처 담당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성 특례시에서 온 유인혜라고 합니다. 저희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인 금형, 주조, 용접 등 이런 것들을 저희는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뿌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국내 인력을 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자와 행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하며 뿌리 산업 중소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관 사무에 관한 업무 보고와 관련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 일반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국민 의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관에 대해 한두 건씩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소관 관련하여 홍사자님께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KOR365님께서 불법 현수막 신고하는 신문고 만들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경찰청 소관 관련해서요, 썬님께서 경찰 권력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소방청 소관 관련해서 바라기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무부 관련해서 유저를 쓰시는 아이디를 쓰시는 님께서 스토킹 범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마약 범죄에 대해 벌금을 무겁게 부과해야 마약이 건절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검찰청 소관 관련해서 포카스 1세님께서 공소청 출범하면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는데 공백 방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라는 궁금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제처 소관 관련해서 슈레이 8075님이 법을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인사혁신처 소관 관련해서 CWA 9326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몸과 마음을 다친 공무원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국조실 소관 관련해서 쌈지백님께서 총리실은 각 기관이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고 신문고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전부 다 정부 부처에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 부처로 보내니까 꼭 어디 특정한 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신고에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분류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으로 다 통합 처리해드릴 텐데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체육사업주. 네. 그리고 아까 국무조정실 발표 중에
이 자살자 감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평균 한 7, 80명 정도씩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살 예방 얘기를 시작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대통령 말씀하시고 8개월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장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님이 대통령님과 총리실 그리고 모든 장관님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계속 줄 거라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관심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망 유형이 발생하면 선진국은 10명인데 우리는 뭐 10만 명당 30명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줄은 게 이래요. 줄은 게 이런데 어쨌든 1년에 시골 군단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자살로. 만 한 5천 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어쨌든 이게 스스로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은 강요당한 거지.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냥 결국은 삶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죠.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지금 보면 한 700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8개월 동안. 어쨌든 이거는 사실 생색나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숫자가 줄었나 봐. 이런 정도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일터에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자살로 죽고 뭐 무슨 재난사고로 죽고 이런 죽은 다음에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본인 한 개인의 인생도 인생이지만 그 주변 가족들, 친지들, 그다음 공동체에 미치는 그 피해나 악영향이 너무 크죠. 사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구성원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생색은 잘 안 나요.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 총리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걸 뭐 주력을 해서 온갖 일들을 해보는데 그게 또 즉효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만큼씩.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참여단 여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8번 상담해 줄 거 저기 10번 더 해주고 이러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화 받아주는 상담사 전화했다 전화 안 되고 이러면 화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전화하면 곧바로 받아서 친절하게 들어주고 마음속 있는 얘기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조금 나아지는 거고. 하여튼 뭐 어디 현장에 불안 위험 요소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조금 나아지고. 근데 이걸 다 합쳐서 겨우 이런 이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도 한 달에 7, 80명이 죽을 사람이 산다는 거, 죽기로 먹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대부분 신경 안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 오늘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하고 있을지 또 어떤 자세로 우리 국민들이 맡기신 국정, 국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뭐 잘했냐 못했냐 시험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거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구나. 또 이런 걸 또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이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도 있어서 제가 업무 보고를 한번 두 번째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업무 보고하라고 또 보고서 쓰라고 그래서 화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면서 또 성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내 손에 나의 작은 판단에 수백,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또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저 다 오늘 업무보고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국민참여단하고 사진 한번 저희 4시간 반 동안 해서 오셨다는데